안녕하세요, 채썸TV란입니다. 자, 오늘은 많은 요청이 있어서 팰리세이드 논란에 대한 분석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씀을 드리면 지난번에 EGMP 논란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논란이 있었잖아요. 제 채널을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감정은 없습니다. 항상 팩트만 전달드리고 공학적인 입장에서 전달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채널에 좋게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좋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도 공학이랑 스탠다드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현재 논란이 되는 그 스티어링 휠의 회전 양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스티어링 기업입니다. 핸들을, 그러니까 스티어링 휠이죠. 핸들을 15도 돌렸을 때 만약에 이 휠이 1도가 돌아간다. 그러면 15대 1로 보면 되는 것이고 20도를 돌렸을 때 1이 돌아가면 20대 1로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핸들을 많이 돌리고 적게 돌리고가 그 테스트가 불공정하게 진행됐다는 증거는 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보통 10도에서 20도 사이에서 세팅을 하는데 이제 스포츠카 같은 경우는 좀 빨리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면 10도에 1도를 주는 거죠. 그러면 10대 1이 되는 것이고, 아마 이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제가 정확한 스티어링 기업인은 알 수가 없지만 20대 1에 가깝게 설계가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팰리세이드 같은 경우는 거의 20도를 돌려야지 휠이 1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스티어링 휠 회전량을 많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면 그 기업이 자체가 일반적인 차량 대비 높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영상은 틀어드리지 않겠지만 현대기아 자동차의 SUV나 아니면 K9 같은 대형 세단의 이 스티어링 기어비를 보시면 높습니다. 이 회전량이 많이 돌아갈 거예요. 해당 영상을 한번 보시면 되고, 그리고 스포츠카나 아니면 뭐 스팅어라든지 이런 차량들은 기어비가 낮습니다. 그래서 덜 돌려도 그만큼 커버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드리면 기민한 세팅 자동차의 기어비는 낮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스포츠카나 스팅어 이런 차량들요. 그리고 컴포트 세팅 자동차의 기어비는 높다. SUV나 아니면 대형 세단 K9이나 팰리세이드 이런 차량들이죠. 그래서 현대기아 자동차는 보통 높은 기어비를 사용합니다. 왜냐면 스포츠 세팅의 차량이 거의 없기 때문에 보통은 높은 기어비를 사용하고요. 이 경우 컴포트 성향이 더 크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차량 대비 스티어링 휠을 더 회전시켜야 원하는 인, 아웃 각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차종별 스티어링 휠 회전량의 차이만으로 해당 테스트가 불공정하게 진행되었다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 이렇게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무스 앤 슬라롬 테스트입니다. 해당 채널에서 이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자, 지금 문제가 되는 이유는 해당 테스트의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국제 스탠다드로 지정이 되어 있어요. ISO 3888-2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ISO 3888-2, 자, 레인 체인지, 그리고 장애물 회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이쪽에 스탠다드를 보시면 상당히 복잡해요. 그래서 이걸 따르기는 사실상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쪽에다가 점포까지 고려가 돼야 돼요. 그래서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일반적인 스탠다드를 따르게 되는데요. 자, 이게 일반적인 스탠다드입니다. 무스 테스트랑 슬라롬 테스트가 달라요. 자, 현재 해당 채널에서 진행한 테스트는 100km 시속에서 진행이 되죠. 그런데 보통 무스는 72km, 슬라롬은 40km에서 진행이 됩니다. 이건 국제 테스트는 아니고 일반적인 테스트 상황이에요. 자, 그리고 이쪽에 2m 폭을 유지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콘의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슬라롬 테스트 역시 콘 사이의 간격이 21m 정도를 유지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 콘이 없다면 100% 동일하게 테스트를 진행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서 스티어링 휠을 1도만 더 돌려도 이 콘을 밟을 수가 있겠죠. 왜냐면 밖으로 더 벗어나는 경우에. 자, 그리고 1도만 덜 돌려도 이 안쪽으로 더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후에 슬라롬 테스트의 경우, 자, 바깥쪽으로 더 벗어나면 들어오기가 더 힘들어요. 그런데 이 바깥쪽으로 벗어나는 양을 이 운전자가 항상 동일하게 통제하기는 힘들죠. 왜냐면 이 테스트 기준으로 21m 내에서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 21m를 지킬 수도 있을 것이고 어떤 경우는 못 지킬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테스트가 정확하게 진행이 되려면 이 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어느 정도 기준을 가지고 진행되는 테스트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막 돌려서는 이 21m라든지 아니면 특정 간격을 지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결론을 지어드리면요. 시속 100km에서 진행되는 테스트는 매우 가혹한 조건이다. 그리고 정확한 거리마다 콘이 위치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변인이 통제되지 않았다. 콘이 없을 경우 완벽히 동일한 조건에서 테스트는 불가능하며 인아웃 각도가 1도만 차이가 나더라도 차량이 내 외측으로 더 벗어나게 되면서 최종 테스트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해당 테스트는 해당 채널 PCR 자체 테스트로 보면 되고요. 테스트에 스탠다드가 없기 때문에 공신력을 가지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자, 끝으로 최종 결론입니다. 해당 테스트는 ISO 또는 일반적인 스탠다드 시험 조건 대비 매우 가혹한 조건에서 변인 통제 없이 이루어진 테스트로 해당 시험만으로 롤에 취약한 구조인 대형 SUV 팰리세이드가 불안정한 차량이라고 단정 짓기는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그리고 스티어링 휠의 회전량은 기어비와 관련된 것으로 해당 테스트를 테스터가 불공정하게 진행했다는 증거가 될 수 없다. 이 정도로 정리를 드릴 수 있겠네요.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많지만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만 포커싱해서 전달드려 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누구 편도 아니고, 만약에 반박을 하고 싶으시면 이 ISO 스탠다드라든지 아니면 일반적인 이 무스나 슬라롬 테스트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이 기어비라든지 이 스탠다드나 공학적인 부분에 대한 반박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내용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차쌈TV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